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이번 방송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과 관련한 영상입니다. 2월 18일 현지 시간이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4시간 30분에 걸친 미국과 러시아의 첫 번 고위급 종전협상이 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첫 회담이 러시아의 판정승으로 끝났다라는 평가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협상단을 이끈 인물은 미국 대표 루비오 국무장관, 러시아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입니다. 서로 얼마를 양보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탐색전이었죠. 그런데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그동안 제재를 가해왔는데요. 이 제재를 앞으로 해제할 수 있다라는 제재 해제라는 아주 중대한 패를 처음부터 꺼내 들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제안은 당근에 해당하죠. 러시아는 아주 쏙 마음에 들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가 가장 바랬던 사항이고요. 러시아를 가장 괴롭게 하는 서방의 무기가 바로 이 제재지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루비오가 테이블에 이 제재 해제라는 주제를 던져놨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회담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우 실용적인 대화였다. 미국 측이 우리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 만족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은 붙박이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러시아 외무부 장관 자리에 20여 년 동안 외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노회한 인물입니다. 아무튼 무엇보다 이 첫 회담에서 전쟁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한 수 접어주고 시작한 협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싫어하는 인물, 아주 친우크라이나 인물인 키스켈로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특사, 이 사람도 회담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미국의 이런 그 작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원칙에 합의를 했는데 4가지라고 합니다. 뭐 어떤 것을 합의했는지 보면요. 첫째, 미러 관계 정상화. 느닷없이 미러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전쟁 종결이라는 타산 같은 문제를 앞에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를 정상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의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고위 협상팀을 구성한다. 네, 그건 그렇고요. 세 번째는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공조한다. 이것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온통 우크라이나를 파쇄해버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공조한다? 러시아가? 네, 제 그 좋은 소견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네요. 네 번째는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뭐 그건 그렇고 하나마나한 얘기죠. 뭐 이런 걸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웃었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이 아마추어 외교 냄새가 풀풀 나는 첫 회담이 이 트럼프의 평화 회담이었습니다. 근데 알 수는 없죠. 미국이 왜 이런 자세로 나오는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에 끌려가고 있다. 이런 우려 섞인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벨라루스 주재 영국 대사를 지냈던 나이절 골드 데이비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협상은 러시아에 매우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면서 이걸 협상으로 불려야 할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항복이라고 불러야 할지 알지 모르겠다. 이렇게 점잖게 말했습니다. 대개 회담은 중립국 스위스에서 해야 하는데 왜 스위스가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냐. 이유는 이렇죠. 스위스는 1815년 이래 200여 년 동안 지켜온 중립을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에 깨버렸습니다.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양국 간의 회담 장소로 적합하지 않게 되었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떠냐? 중동에서 미국 최대 우방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죠. 미국 정부가
석유 수출 기구 오페크 플러스에서 러시아를 빼버리라, 퇴출시켜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음에도 사우디는 이를 거부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우디의 독자적인 외교 노선은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사우디 나름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도 척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노선이죠. 특히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란이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핵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를 중동에서 아주 중대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역 국가들의 최대 관심사죠. 이란이 중동에서 두 번째 핵 보유국이 된다면 중동 지역 안보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우디는 이번에 핵 문제의 실질적인 문제도 이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상당히 기대하는 그런 눈치죠. 사우디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종전 평화협상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로디미르 젤렌스키를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서 좋다고 춤추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키이우를 찾은 미국 암난 키스켈로그 특사의 공동 기자회견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선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시죠.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얼어붙고 있는 그런 판국에 무슨 공동 기자회견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을 배제시켰죠. 그건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말하고 왜곡을 일삼는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그럴까? 트럼프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에 올린 글에서 보면요. 젤렌스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아주 낮고 선거도 거부하고 있는 독재자. 그러면서 그럭저럭 성공을 거둔 코미디언이다. 이렇게 폄하해서 말했다고 볼 수 있죠. 또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미러 주도 종전 협상에 젤렌스키는 순응해야 한다. 이런 압박조의 얘기. 여기에 푸틴이 맞장구를 치고 있죠. 그러자 젤렌스키는 트럼프를 향해서 허위 정보의 거품 속에 살고 있는 대통령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게다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폭스뉴스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한 일을 생각해 본다면 언론에 험담을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자제해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말을 거들고 나섰죠. 우라통 터질 노릇이죠. 또 피트 헤그셋은 미국 국방부 장관 1월 12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동맹국 회의에서 2014년에 뺏긴 크림반도와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잃은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되찾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다. 이렇게 염장을 질렀습니다. 또 중국도 기름을 붓고 나섰죠. 한 수 거들었습니다. G20 외무부 장관 회의에 참석했던 왕이라고 하는 중국 외교부장 있잖아요. 이 인물은 미국과 러시아 간 최근 합의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평화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들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건설적인 역할도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러시아와 미국을 편들고 나섰습니다. 네, 독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했습니다. 실제 독재자는 누군데 이 말에 맞장구를 친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현지 시각 20일 SNS X를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 200% 옳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겨냥해서 파산한 광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설에 올린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젤렌스키는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지도자는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 트럼프 얘기입니다. 나라도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정권
퇴진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실제는 그렇지 않죠.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도가 4%라는 말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 키이우 국제사회학 연구소 KII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보면요, 신뢰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지지율이 57%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름을 누가 부었느냐.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도 리아노 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세웠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상황과 그 정치 지도자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분쟁을 지속하려는 젤렌스키의 의도에 대해서 더욱 그렇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면 초과라고 할까요? 젤렌스키의 지지도와 전쟁이라는 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연기한 것뿐이죠. 진짜 장기집권 독재자는 앞으로 상대해야 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데요. 여기에 한마디도 못하고 힘없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놓고 이런 말을 터뜨리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45대 47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러는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린란드를 사들이겠다는 둥, 카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에 들어오라는 둥,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럭비공 튀듯 상상 밖의 발언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연합 나름대로의 자구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유럽연합을 제껴놓고 있다는 얘기죠. 평화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말은 유럽연합 결국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유럽은 회담에 참석하지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보장 방안도 또 유럽의 자체 안전 보장 방안도 앞으로 이것을 강구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없이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긴박감이 쫙 유럽 대륙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평화협상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를 시행하는 데 따르는 부담도 유럽연합의 몫이 될 거라는 거죠. 협상은 미국이 하고 부수되는 모든 부담은 유럽이 진다? 이런 얘기가 미국 CNN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종전에 나서기는 하지만 결국 종전 협상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원하는 방향을 대변하기나 하려고 하는지 불신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월 19일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쟁 책임이 우크라이나에도 있다 라고 말하는 트럼프의 발언에 이해 못할 논리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과는 사전 논의 없이 날마다 매우 의욕적으로 발언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일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유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일 EU와 나토 회의를 카나다까지 초대하면서 비공개 회동으로 진행했는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했죠. 벌써 두 번째인데요. 지난 17일 엘리제 궁에서 첫 번째 회동, 영국,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EU와 나토 고위 관계자가 만났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테어 라이엔은 17일 1차 회동 참석을 위해 파리에 도착한 직후에 유럽의 안보가 전환점을 맞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X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물론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 유럽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긴박한 사고방식이 필요하며 국방비 대폭 증액 이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미국이 지금 떠나려고 한다라는 예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심각하게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 없이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고요. 평화회담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은 꼭 대등하게 참석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곧 유럽의 안보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큰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회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